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주장의 진상조사를 위한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을 꾸렸는데요. 이 가운데 특검 탄핵 추진팀장을 맡은 김용민 의원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문제적 인물로 대두되고 있는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유재훈 법무관리관하고 통화한 내용 등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축하드립니다. 네, 선거 감사합니다. 이후에 첫 출연이세요. 네. 선거하시느라고 힘드셨죠? 네, 아직도 선거가 네. 늘 어려운 것 같아요. 새카맣게 타셨어요. 예. 4년 전보다는 그래도 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네. 여론조사 처음에 좋게 나와서 예. 근데 선거 똑같더라고요. 그래요? 들어보니까 똑같이 그래요? 힘들어요. 뭐 어떤 얘기 제일 많이 들으셨어요? 가장 많이 들은 건 정권 심판 얘기. 그 이번 선거의 되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네. 제 상대방 후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네. 시민들이 예. 저랑 제 상대방 후보의 경쟁으로 아무도 보지 않고 있고 예. 그냥 정권 심판을 위해서 김용민이 해라. 가면 국회 가면 역할을 잘해라. 해라. 예. 이런 얘기를 주로 하시지 네. 상대 후보가 누군데 그 사람이 어떤 나쁜 짓을 했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은 왜 자질이 안 된다거나 이런 얘기 자체가 아예 언급이 없더라고요. 이번 선거 되게 자체가 중요한 원사이드하게 정권 심판론이 네. 컸다 이런 네. 말씀 좀 주셨습니다. 자, 지금 속보가 막 들어와서요. 속보부터 조금 여쭤볼게요. 네. 이재명 대표가 일단 의제 조율은 접어두고 일단 만나겠다. 윤석열 대통령을 일단 만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바로 이어서 오전 10시에 나온 건데요. 바로 이어서 대통령실에서도 화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뜻을 환영한다. 이르면 오늘도 성사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뭐 빠르면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보면은 좀 약간 바뀐 느낌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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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에서 오히려 대통령이 네. 좀 더 포용적인 모습 혹은 뭐 먼저 제안을 했으니까 예. 어떻게든 빨리 만나자의 네. 방점을 찍고 좀 추진을 해야 되는데 네. 뭐 의제가 조율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방치한 것도 대통령실이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게 그 지지율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대통령실에 괜히 명분만 주는 거 아니냐, 예. 이용당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를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예. 실제로 저도 이제 페이스북에 그 얘기를 한번 썼었거든요. 총선의 민의는 협치가 아니라 책임 정치다라고 네네. 썼더니 일부 그 언론사에서 제가 영수회담 반대했다. 이렇게 또 기사를 썼는데 예. 그게 아니라 저는 그 총선 끝나자마자 그 썼던 글 중에 영수회담 즉각 빨리 해라 대통령에게 요구를 먼저 했던 사람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이제 국회 구성에 있어서 책임 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국회 구성을 하자라는 의미였고 네. 당연히 영수회담은 해야 됩니다. 예. 이게 뭐 정치적으로 이용되냐 안 되냐의 문제를 떠나서 지금 여러 가지 그 얽혀 있는 이런 사안들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나서 대화를 해야 돼요. 이게 저는 정치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려하시는 것처럼 정치적 명분이 대통령에게 가느냐? 네. 오히려 저는 민주당에게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적 명분이 훨씬 크게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때 그 명분은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총선 민의가 정권 심판이고 이 정권이 못하는 것을 제대로 민주당이 좀 바로 잡아라 라고 했는데 그럼 만나서 얘기하고 이런 것도 우리 앞으로 바로 잡을 겁니다. 대통령께서 입장 바꿔야 됩니다. 라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네. 막 그 민주당이 가는 것보다 충분히 경고하고 충분히 또 협의할 수 있는 거 협의해 놓고 그래도 안 되면 가는 게 저는 정치적 명분이 우리가 훨씬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명분은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영수회담은 빨리 하는 게 맞다 네.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메시지를 정리해드리면 이런 입장입니다. 오늘 아침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말한 내용인데요.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정리됐으면 좋았겠지만 지금 뭐 쉽지 않은 것 같다. 이거 정리하느라 시간 보내기가 너무 아쉽기 때문에 일단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겠다. 네. 그리고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겠다. 민생 현장에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 이런 입장들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핵심은 민생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심각해서 이 문제를 중심으로 좀 의견을 전달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빠르면 오늘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자체로도 좀 지켜봐야 되는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인 것 같고요. 네.
또 10시 되니까 갤럽 여론조사가 또 발표가 됐습니다.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가 24, 잘못하고 있다가 65, 지난주에 비해서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에 4.19 참배를 오전 8시에 비서진만 데리고 네. 2시간 앞서서 몰래 참배를 하고 그랬죠. 10시에 갤럽에서 최저치 23% 찍고 1시 반에 전화제의하고 3시 30분에 전화통화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일주일 지났는데 1% 올랐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뭐 1%라는 건 사실 오차범위 내이기 때문에 예. 그냥 변화가 없다라고 맞습니다. 평가하는 게 맞지 예. 않을까. 오히려 더 낮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예. 영수회담 제의해놓고 의제 조율을 이렇게 못하면서 대통령실이 네. 사실 하기 싫어서 시간 끄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실무회담도 뭐 저기 수석 그 정수석이 예. 이번에 바뀌어서 안 된다라고 실무회담도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했던 적도 있고 맞아요. 이런 뭐 상황들이나 흐름들을 보면은 안 바뀌었다. 네. 예. 아이 그 비서실장 앉히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요. 싸우자는 거잖아요. 아, 정진석 비서실장은 민주당과 싸우자는 신호입니까? 아이 당연하죠. 예. 그동안 해왔던 발언들이나 국회에서 예. 그 태도들은 예. 전혀 우호적이지 않았고요, 민주당에게.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사자 명예훼손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맞습니다. 사람이에요. 예. 그 민주당을 대놓고 민주당 출신 대통령 대놓고 폄하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예. 민주당과 좋은 관계를 가져갈 수 있다? 예. 좀 말이 안 되죠. 그다음에 이게 진짜 웃긴 게 네. 저는 굉장히 상징적인 인사였다고 보는데 이 윤석열 정권이 국회를 그동안 어떻게 봐왔는지 혹은 여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우월적으로 마음대로 끌고 왔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사라고 봅니다. 예. 왜 그러냐면 그동안 지금 선거 패배한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도 여당이 그 대통령실에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끌려와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내부의 자성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진석 비서실장은 국회 부의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국회 부의장을 했던 사람이 사실 그러면 이 정부와의 관계에서 정부의 어떤 잘못된 점을 지적하거나 견제하는 가장 핵심적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죠.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제대로 역할도 안 하다가 비서실장으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것도 급도 낮잖아요. 네. 이렇게 하는 게 그동안에 어떤 관계였고 지금도 여전히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대통령 우위로 국회를 여전히 장악하려고 하고 있고 여당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 네. 라는 걸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사죠. 예. 네. 그러니까 사실상 사실은 정진석 비서실장은 여당용이다. 예, 여당 통제용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육모방망이 그랬죠, 들고 맞아요. 예,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달렸던 분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여당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의원님께서도 비슷한 판단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빠르면 오늘이라도 주말 사이에라도 영수회담이 이제 진행이 된다면 모두 발언 정도는 공개를 하겠죠. 그래야겠죠. 네. 그거조차 안 하면 정말 참 네.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회담이기 때문에 1년 10개월 만에 네. 이뤄지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회담입니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굉장히 주목되는 시점이고요. 사실 대통령이 먼저 무슨 의제 제가 다 수용할 테니까 일단 오셔서 만납시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것도 오늘 이재명 대표가 먼저 예,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우선 만나겠다라고 하고 그걸 또 수용하는 태도니까 네. 누가 대통령이고 누가 야당 대표인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3차 실무회동이 열린다는 속보가 또 들어와 있습니다. 오전 중에 3차 실무회동을 하고요. 오후 2시 대통령실 국회에서 각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전 중에 3차 실무회동이 있을 것 같고요. 오후 2시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르면 내일도 가능할까요? 충분히 저는 가능할 것 같은데. 보고 예. 특히나 이재명 대표가 의제와 관계없이 일단 그렇게 굉장히 전향적으로 이렇게 먼저 제안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네. 날짜를 빨리 잡는 게 예. 대통령실도 예. 그나마 예. 나을 수 있겠죠. 예. 지금 그것마저 날짜를 밀어버리면 대통령실이 너무 정치적으로 옹색해지기 때문에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하고 만찬을 함께 하면서 각각 백주 한 병씩 2시간 반 동안 만찬회동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그런 것도 영향이 좀 있을까요?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일단 만나서 무슨 얘기하는지 좀 드러나 보자 이런 것일 수도 있을까요? 글쎄 이제 대통령실은 처음부터
그 무슨 얘기하는지 드러나 보자 약간 이런 심정으로 그리고 영수회담을 했다 하다 네. 안 했다라고 여기저기서 공격하니까 네. 했다라는 이 그림만 만들고 싶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정성이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의제 조율도 지금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모르겠습니다. 어제 조국 대표랑 만나서 얘기 나눈 것들이 좀 반영이 됐을지 어떨지는 몰라도 좀 빨리 만나서 지금 어려운 민생을 이 야당이 네. 좀 나서서 좀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좀 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일각에서는 뭐 그거 25만 원 뭐 없어도 산다 막 이런 보수 패널들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은 큰 돈입니다. 예, 그렇죠. 큰 돈이고요. 1인당 25만 원, 가구에 100만 원이란 돈이 생기면요. 그 다 전부 지역 화폐 아닙니까? 맞아요. 일단 동네가 네. 동네 상권이 좀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경기가 좀 괜찮아질 수 있죠. 네, 이게 그 지원금이 그 지원금을 쓰는 분한테 지원하는 것도 효과가 있지만 실제로는 지역 상권입니다. 아, 지역 지역 상권이 굉장히 크게 살아나요. 예. 그 지역 상인분들 만나보면 코로나 때 여러 방식으로 예. 지원을 했잖아요. 네. 우리한테 현금 지원 몇백만 원 해주는 것보다 그냥 전국민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 원 준 게 훨씬 효과가 크다. 그때는 진짜 장사가 잘 되고 살아난다. 네. 그리고 그 효과가 계속 돌고 돌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방식이 제일 좋았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지역 상권을 살리는 진짜 요새 소상공인들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고 예. 했거든요. 진짜 어려운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 아주 효과적인 예.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대파 875원 사태 때, 대파 사태 때 네. 제가 수원에 어떤 시장을 갔거든요. 근데 네. 그때 상인분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전부 마트나 네. 뭐 이런 데로 가는데 그래도 마트에서는 뭐 카드 할인도 해주고 뭐 자체 뭐 무슨 뭐 상품권도 있고 뭐도 네. 있고 뭐도 있고 해가지고 뭐 정보 할인도 있고 해서 875원을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시장은 네. 오로지 지역 화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것만 있고 나머지는 아무런 지원이 없어서 사실 그 전통시장에 계시는 상인분들은 네. 사람이 없다. 네. 예, 오질 않는다. 이제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지역 화폐가 있으면 이제 그런 데 가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 상권 활성화가 가능하다 말씀 네. 주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이화영 사건 좀 여쭤볼게요. 일단 이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민주당이 이제 구성을 했는데요. 이 술자리 외효 의혹과 관련해서 박은정 검사 출신의 지금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이거 검찰 문 닫아야 되는 일이다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문 닫을 일이 한두 건이 아니었으니까. 예. 네. 근데 이제 이게 진실로 사실로 드러난다라고 하면 문을 닫아야겠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서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그 지난이 아니고 현재이긴 하지만 예, 21대. 국회에서 검찰청 폐지 법안을 냈겠습니까? 검찰 문 닫아라라고 예. 법안을 냈던 건데 예. 수사권을 가지고 장난을 계속 칠 수 있고 장난의 목적은 정치적인 이유 이런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했던 것이죠.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진실 공방이 앞으로 한동안 또 지리하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이제 그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과거에 그러면 어땠냐? 네. 과거 이런 일이 하나도 없다가 지금 갑자기 수원지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불쑥 튀어난 거냐? 네. 라고 하면은 진실 공방에 대해서 국민들이 누구 말이 맞을까 갸웃갸웃 할 수 있겠지만 과거에 몇 가지 사건들을 중요했던 사건들이 국민들이 알고 계신 네. 의혹들이 해결이 안 되거나 실제 의혹이 확인이 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검찰이 더 적극적으로 오픈해서 네. 진상 규명을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진상 규명을 받을 노력들을 해야겠죠.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건들이 뭐 이제 우리 한명숙 총리 사건 예. 이건 아직 진상 규명이 명확하게 안 된 것으로 검찰은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감찰했던 이문정 검사가 중간에 네. 쫓겨났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제대로 결론을 못 내리는 사건으로 미완의 사건처럼 돼 있지만 예. 이문정 검사는 뭐 예. 굉장히 중요했던 사건으로 그렇죠. 예. 의혹이 사실상 현실인 실현이 된 것처럼 예. 구체화된 것처럼 이렇게 좀 얘기를 했던 것을 제가 예. 기억해요. 그거 말고도
유우성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같은 예. 경우에 검사들은 계속 자기들도 속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예. 설사 속았다고 하더라도 그 외국 공문서를 위조해서 법원에 증거로 낸 것 자체만으로도 예. 검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상실돼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그때 그렇죠. 그 유우성 그 네. 사건의 이제 변호인이셨었잖아요. 그랬죠. 예. 게다가 자기들을 몰랐다 속았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거는 진짜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위해서 변명했던 것이고요. 네. 실제 그 이후에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가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이 사건을 다시 재조사했을 때 예. 검사들이 모르기 어려웠다.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라는, 알고 네, 예, 했다. 그런 조사 결과를 냈습니다. 예. 검찰 예. 스스로. 네, 예. 그랬기 때문에 진짜 문 닫을 만한 사건이 확인된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지금까지 쭉 끌고 예. 왔어요. 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우리 형사사법 체계에 아주 중요한 예. 사건이었고 큰 영향력을 미쳤는데 예. 사건을 실제 직접 조작했던 국정원 직원들 뭐 일부가 뭐 조사받고 처벌받긴 했지만 어쨌든 국정원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대공수사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예. 정보기관이 수사하니까 이런 짓을 한다 해서 대공수사권을 없애버렸어요. 해지. 예. 그러면은 비슷하게 나쁜 짓을 했던 검찰은 어떤 뭐 불이익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어떤 제도 개혁이 있었느냐, 어떤 개선이 있었느냐 보면 없습니다.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다시 이렇게 뭔가 사건을 만들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보여지는 거죠.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도 말씀드렸던 사건이긴 한데 전 김해시장 사건이 있어요. 이거 뭐죠? 예. 이거는 이제 제가 법사위 때 여러 번 예. 했었던 건데요. 예. 어떤 거냐면 비슷한 사건입니다. 뇌물을 줬다라고 했던 사건이에요. 김해시장에게 네. 건설업자가 뇌물을 줬다라는 사건이에요. 예. 비슷한 흐름이에요. 예. 한명수 총리 사건이랑 거의 비슷해요. 비슷해요. 예. 그거 했던 임관혁 검사가 부장검사로 와서 한 사건이거든요. 아.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이 건설업자를 처음에 잡아다가 수사를 해서 뭐 배임 횡령 뭐 이런 걸로 해서 엄청나게 큰 금액의 배임 횡령이 있는 것처럼 수사를 합니다. 예. 그러다가 이 배임 횡령한 돈으로 시장한테 뇌물 줬다고 얘기해. 막 이제 회유를 예, 하죠. 예, 회유 압박을 예. 하죠. 그래서 줬다고 하니까 금액이 확 줄어듭니다. 배임 횡령 금액이. 아. 예, 이거 일종의 뭐 플리바게니? 그렇죠. 근데 저는 거기서 되게 중요한 그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확인했던 게 뭐냐면 수사 보고서라는 것을 작성을 하는데 네. 이 돈을 줬다라고 하는 건설업자가 처음에는 다르게 진술을 해요. 돈을 준 시기나 금액을 다르게 진술을 합니다. 예. 실제 나중에 기소된 것과 예. 다르게 진술했는데 수사 보고서에 같은 날 작성한 수사 보고서는 예. 이 사람의 진술대로 쓰지 않고 공소장 진술대로 써놨어요. 자, 다시 말해서 야. 먼저 수사 보고서를 만들어서 공소장을 먼저 만들어 놓고 예. 이 사람의 진술이 틀렸는데도 여기다 끼워 맞추면서 나중에 진술을 다 바꿔버립니다. 이 첫날 수사 보고서에 진술을 나중에 다 바꿔서 끼워 맞춰요. 날짜까지. 세상에. 예. 예. 그 수사 보고서가 제가 증거를 확보를 했죠. 그 자체가 범죄 아닙니까? 범죄라고 봐야 돼요. 근데 예. 검사한테 물어봤더니 예. 그거 자기네가 날짜를 안 고쳤다 실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세상에. 실수라니요. 네, 그래서 네. 제가 그때 물어봤는데 이제 그 특수수사를 좀 오래 했던 부장검사에게 물어봤더니 그거 좀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을 것 같다. 예. 수사 보고서 날짜를 뒤늦게 사후에 고치지 않는다. 예. 라고 해서 예. 그것도 좀 거짓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수사를 참 이게, 해왔던 게 예. 특수수사의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에요. 예. 어느 하나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네. 특수수사를 그렇게 해왔어요. 그럼 이건 어디서 배웠냐? 예. 어디서 배운 겁니까? 공안에서 배웠습니다. 공안. 과거 국정원이 예. 중정이 수사를 이렇게 해왔어요. 예. 지금 우리 술자리 파티 뭐 이렇게 술 파티가 예, 예. 뭐 음식 이화영. 내줬다 예. 이화영 예. 사건에서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 유가련은 예. 소고기 파티를 합니다. 육아려는. 예, 국정원 직원들이 예. 진술을 다 맞춰놓은 다음에 예. 데리고 다니면서 소고기도 사주고 바다 구경도 시켜주고 막 예. 이래요. 소고기집 가서 야 여기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왔던 곳인데 너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서 먹는다. 먹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예. 그런 짓들을 해왔던 거고 예, 예전에 삼겹살 파티도 있지 않았어요? 무슨 사건에서? 예. 뭐 그런 파티를 자주 하니까 진술을 이제 받아놓고 세상에. 말을 못 바꾸게 하려고 예. 그렇게 했던 것들을 공안 사건에서 계속 해왔던 거를 네.
이제 특수에서 배운 거죠. 저 방식 괜찮네. 저런 배운 기법이 거죠. 있네.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엮어 넣어서 이제 네. 그림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얘기가 많잖아요. 예컨대 이제 특수부 수사는 어떤 누구를 딱 찍고 이 사람을 꼬린시키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다 만들어 간다라는 의혹이 네. 있었는데 그런 정황들이 있는 사건들이 계속 있었다. 그리고 그렇죠. 최근에는 이화영 사건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다. 왜 이재명 대표를 꼬린시키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실제로 검찰이 술자리까지 열어서 뭐 이른바 뭐 세미나를 연다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입을 맞추는 이런 수사를 했다는 건데 일부에서는 이화영 측 주장이 흔들린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장소 뭐 1313호라고 했다가 1315호라고 했다가 뭐 창고했다고 했다가 뭐 또 뭐 이제 CCTV가 있다 몰카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게 몰카가 아니고 원래 뭐 영상 녹화실에 있는 네. 거다 뭐 등등 막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검찰이 이화영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진술을 받기 위해서 회유하거나 조작하거나 한 정황이 있는 거냐. 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뭐 번복됐다라는 식으로 저쪽에서는 이제 신빙성을 가지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디테일 가지고 싸움을 시작한 거거든요. 예. 이러면 나중에는 헷갈려요. 예, 이것도 전법이죠. 그럼요. 방법입니다. 예. 나중에 보는 분들이 헷갈립니다. 예. 둘 다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둘 다 이상한데 이렇게 돼요. 나중에는. 예. 어떤 얘기가 나와도 안 믿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싸움으로 끌고 들어가는 게 하나의 이제 방법인 것 같고. 네. 이제 물론 이화영 부지사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장소를 변경하거나 하는 것들이 있었고 술을 마셨냐 안 마셨냐에 대한 논란도 네. 있는데 이게 핵심은 아니에요. 본질은 예. 아니고 예. 출정을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구치소에서 같이 공범들을 불러서 예. 한 자리에 모여서 얘기를 하게 했느냐. 어. 그리고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예. 이게 핵심인 거죠. 예. 그래서 그 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얘기를 했던 것들인데 진짜 중요한 건 출정 기록 네. 혹은 저희한테 지금 제공하지 않고 있는 뭐 호송 기록이나 이런 기록들이에요. 네. 그런 기록들에서 그런 예. 증거들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내면 되죠. 근데 이미 검찰이 공개했던 출정 기록의 일부에서 보면은 같은 날 네. 뭐 공범들이 같이 불려져 나온 것 이런 것들은 또 사실로 확인이 됐지 됐-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 라는 것 그리고 뭐 이화영 전 부지사의 기억의 뭐 한계 예.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너무 저희도 뭐 진술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예. 흘러가지는 않을 겁니다 진상조사 자체가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고려해야 된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예.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예. 검찰이 지금 애써 얘기 안 하고 외면하는 얘기일 수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진술의 신빙성 혹은 진술의 임의성이라고 부르는데 예. 진술의 임의성은 나중에 법원 가서는 예. 검찰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 말이 좀 어려워졌는데 예.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지금 예. 딱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네. 나 증언 이렇게 연습시켜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때 나 그때 진술했던 거는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가 편안한 상태에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 어떤 이유에서 회유나 협박을 받아서 진술한 겁니다. 이렇게 네. 주장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입증할 책임이 없어요. 네. 검찰이 모든 증거를 갖고 있는 검찰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런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자기 뜻대로 자기 진술대로 한 겁니다. 아무도 협박이나 회유한 게 아닙니다를 검찰이 입증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형사소송법에 있어요. 개정 형사소송법에 아니 이미 있었던 원래 거예요. 있었던 예. 거예요? 임의성은 예. 검찰이 입증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주장했으면 네.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검찰이 수많은 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입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 근데 그런데 입증 책임을 지금 전환하고 있죠. 이화영 전 부지사가 한번 그럼 맞는지 입증해봐 계속 이러고 있는데 예. 그게 아닙니다. 검찰이 입증해야 되는 검찰 거예요. 입증에 재판에서.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검찰이 재판에서 제대로 입증 안 하려고 할 거고 네. 지금도 언론과의 관계나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입증이 아니라 오히려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나섰어요. 그러니까요. 예. 저는 그것도 이제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좀 강하게 좀 네. 질타하고 경고를 하고 싶은데 예. 어쨌든간 그건 좀 이따 예. 말씀드리고 예. 검찰이 자체적으로 이것을 입증하거나 조사하기 쉽지 않아요. 그동안의 구조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문재인 정부 때도 안 했는데 네, 윤석열 정부 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예. 외부인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상 조사를 하든가 예.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은 또 뭐 검찰청법상 안 된다 또 막 이럴 예, 거예요. 예, 예. 그러면 그냥 국정조사 받아라. 국정조사해라. 네. 예. 그거는 국회법상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모든 자료를 다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네. 국정조사는. 예, 예. 그래서 국정조사를 차라리 받아라 검찰이. 근데 늘 국조도 보면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 가지고 네. 늘 보면 첫날은 이거 왜 안 냈습니까? 저거 안 냈습니까? 막 이런 거 실랑이 하다가 또 며칠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단계에서 국회 법사위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 예컨대 이제 호송 기록, 네. 출정 기록 이런 것들은 지금 안 주고 협조해 있죠. 안 줘요? 잘 안 주고 있습니다. 협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죠. 이 잘안 사건을 주고 분명하게 하려면 당연히 이 사건과 관련된 아니 검찰이 떳떳하다면 그러니까요.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자료를 내놓고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일부 기록만 내놓고 아니야 예. 이화영 부지사가 지목한 그 날짜에는 저 출정이 없었어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그 이제 사건 조작 의혹인 것이고 예. 거기에 더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도 많이 사건 조작 의혹들이 있었고 실제로 네. 확인된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에 더해서 예.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고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 사건 자체가 정치적 중립을 끊임없이 의심받고 있었던 사건이란 맞습니다. 말이에요. 예. 그러면 네. 오히려 검찰이 그런 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규정대로 우리는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네.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예, 예. 꽁꽁 숨길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방향이 완전히 잘못됐죠. 게다가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저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는 것은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자의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어느 공직자가 이렇습니까? 예. 어느 공직자가 해당 그 일과 관련해서 뭔가 비위 의혹이 제기됐고 예. 존립과 관련된 굉장히 중대한 비위 의혹이 발견됐을 때 큰 예. 소리를 누가 칩니까? 예. 일단 죄송합니다. 진상조사하겠고 국회가 나서서 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협조하겠다. 해야 이렇게 옳은 하는 게 거죠. 공직자의 기본 자세지. 그게 우리 헌법에서 정한 질서거든요. 그런데 대검은 증거 있어? 그러니까요. 게다가 네? 증거 대. 완전 정치 집단이에요. 민주당과 싸우고 있어요. 당대당으로 싸우는 느낌으로 싸우고 있어요. 검찰당입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적인 싸움을 하고 정치적인 논박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 중립 그 자체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네. 매우 부적절하고 법을 위반한 행동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일단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1심 선고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중대한 상황에서 부패 범죄자가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거다. 자기의 그 재판 때문에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전 부지사가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공격하는 일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 이렇게 네. 준엄히 꾸짖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자기네 검사들한테 지금 꾸짖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의혹이 제기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형사 사법 시스템을 근본을 흔들어 버리는 아주 중대한 예. 아니 검사한테 수사권을 줬지 누가 조작권을 줬습니까? 지금 그런데 조작 의혹이 지금 예. 제기되고 있으면 예. 그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자기들이 입증을 해내는 게 더 지금 시급한 문제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건 양날의 검인데 네.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부패 범죄자의 진술이 자기 모면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그걸 자기들이 이용했지 않습니까 여지껏. 부패 범죄자가 누구에게 어떤 뭐 제3자 뇌물이다라고 하면서 여지껏 해왔던 그 진술 가지고 지금 이재명 도지사 시절에 예. 그걸 수사를 해왔던 사람들이 자기네였으면서 검찰이죠. 이제 와서 그 사람의 진술이 부패 범죄자니까 진술을 믿을 수 없다, 신빙성 없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네. 자기 부정입니다. 여지껏 그 진술 하나만 믿고 온 사람들인데 네, 그러네요. 그리고 그 진술을 그렇게 끌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던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이제 입장을 바꾸니까 굉장히 나쁜 사람인 것처럼 범죄자인 것처럼 가져가는 게 아니라 네. 입장을 바꿨으면 그 입장을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를 국민들 앞에 설명을 해야죠. 설명할 기회를 만들어줘야죠. 예전에도 이제 서울 공무원 간첩적 사건, 유우성 사건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조작 사건에 거의 교과서 같은 네. 표본이에요.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유성 사건에. 예. 예. 유가료가 허위 진술을 이미 했잖아요 국정원에서. 네. 그 진술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소고기 파티도 했고 그다음에 검사 앞에 데려가서 다시 조사받게 할 때에도 국정원이 엄청 노력해서 예. 어르고 달래고 예. 그다음에 법원에서 증거 보존해서 증언할 때에도 계속 어르고 달래고 그 다른
다른 얘기할까봐 네. 정말 많은 노력을 해요. 그래서 유우성과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세상에. 대질도 못하게 하고 모든 걸 다 차단해 버립니다. 예. 진술을 바꾸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그 증거 보전을 한 것은 네. 증거 보전에서 진술을 받아놓고 추방시켜 버릴 가능성도 염두에 둔 거예요. 추방시키면 나중에 진술 못 바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한 거예요. 진술을 못 바꾸게 하려고 정말 이렇게 애지중지 끌고 다니거든요. 그러다가 옛날에- 진술 바꾸니까 어떻습니까? 유가료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 똑같아요. 거기도 유가료가 변호사들 만나서 변호사한테 속아서 저렇게 진술 바꾼 거다. 네. 그래서 유가료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그런데. 지금도 그렇죠. 예.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진실은 유가료가 한 말이 우리 오빠는 간첩이 아니에요와 국정원에서 나는 조작 당했습니다가 진실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네. 국정에서 예. 똑같은 패턴이에요 지금도. 예. 그래서 실제 진실이 무엇인지는 물론 저희가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이화영 부지사 말이 뭐 100% 맞다라고 저도 단정해서 접근하는 건 절대 아닌데 네. 진실은 밝혀야겠지만 지금 대검의 입장이나 태도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진상 규명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 국회에서 차라리 국정조사를 해주십시오. 수용하겠습니다. 예. 이런 정도의 태도는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뭐 사실 어찌 보자면 좀 그 적반하장격이다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공당에서 네. 이전 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이렇게 끌려다니면 안 된다라고 또 충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치적인 대응인 거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정치적인 대응입니까? 아니 어느 공무원이 감히 그렇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 있는 국회의원들한테 어느 공무원이 공당에서 뭐 그렇게 말이야 얘기합니까? 이렇게 끌려다니면 안 된다. 예, 이거는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직접 검찰을 감시하고 감독하지 못하니까 예. 국회의원들을 대신 시킨 거거든요. 그렇죠. 예. 대신 감독해. 예. 쟤들 권한 남용 못하게 예. 국회의원들이 니들이 가서 해봐 예. 했는데 아 국회의원 니들은 됐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이 헌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 시스템을 부정하고 흔들고 있는 게 오히려 검찰이다. 당연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 상당히 필요하고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부터 해서 검찰 개혁 제1라운드가 22대 국회 때부터는 그야말로 개원하자마자 바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것 좀 여쭤볼게요. 수원지검의 김영일 검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도 과거에 수용자를 검사실로 불러가지고 편의 제공했다가 징계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수원지검이 이랬을 수 있다라는 것은 과거에 이 김성훈 전 네. 아이디에서 그 홀딩스 대표? 그렇죠. 예, 이분을 검사실로 불러가지고 뭐 여러 가지 편의 제공을 해줬다. 뭐 전화도 하게 해주고 그래서 그때 또 별건 사기를 저질렀다. 별건 사기. 라는 게 지금 주장이 되고 제가 예. 아마 언론 보도에서 본 것 예, 같은데 예. 편의 제공이라는 게 뭐 와서 밥도 먹게 하고 예. 전화도 하게 해줬대 예, 외부랑 예, 전화 예, 통화하게 해줬대 예. 이런 것들로 예. 알고 있는데 그 예. 외부를 전화 통화하면서 또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그 전화로 검찰에서 전화하면서 또 사기를 쳤다. 네. 예.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 징계까지 간 상황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도 수원지검에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그런 의혹들이 더 증폭이 되고 있죠. 예.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의혹이 하나 있는 거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다가 못한 것 중 네. 하나가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가느냐에 대해서는 네. 뭐 당연히 진술 하나만 믿고 가면 안 된다라는 안 된다. 건 뭐 법조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동의할 만한 네. 중요한 뭐 얘기죠. 그래서 객관적인 증거들을 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출정 기록이랑 호송 기록들 이런 것들이라고 네. 했잖아요. 그거 말고 또 있는 게 중요한 게 예. 수사 과정을 그 기록하는 의무가 있어요 검찰에게는. 수사 과정 기록. 그렇죠. 수사 예. 과정을 기록한 것과 그 다음에 불러서 조사를 했으면 예. 조사를 그 문서화 남겨야 됩니다. 다시 예. 말해 피의자 신문 조서나 참고 조서를 만들어야 돼요. 피신 조서. 예. 그렇죠. 예. 근데 뭐 100번 넘게 불렀는데 실제 예. 작성된 건 18번인가 19번. 19번. 그렇게 네. 지금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네. 나머지 어디 갔느냐? 나머지 뭐 했냐?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불러서 대기하다가 다시 구치소로 돌아간 그렇죠. 때가 훨씬 많았다. 그럼 부르면 안 되는 거였죠. 이게 조사 안 할 거면 불러서는 안 된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예. 이게 길들이는 방법이에요. 초기에는 불러서 그냥 보냈을 겁니다. 예. 그러면 불려서 나간 사람은 엄청 겁이 나거든요. 그렇죠. 이제 별건이랑 뭐랑 해서 막 압박이 엄청 들어오고 있는데 불러서 나갔는데 5시간 동안 막 기다리다가 네. 부르지도 않고 너 들어가 이러면
되게 무섭거든요. 아, 나 뭐지? 네. 막 궁금해. 잠을 못 자요. 예. 이화영 전 부지사 이가 몇 개가 빠졌대요. 아마 그럴 거예요. 예, 스트레스가 보통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방법 중에 하나예요. 수사 기법. 수사 기법이에요. 자기들이 말하는. 예. 불러서 계속 대기시켜서 그래서 저번에도 검찰 그 개혁위에서도 예. 이렇게 대기시켜서 돌려보내는 거 하지 말아라는 권고도 막 하고 저희가 예. 이 논의가 있었어요. 이미. 이게 하지 마라. 규정에 있다면서요. 검찰 규정에 네. 이런 식의 수사하지 말라고. 그렇죠. 예. 인권 수사를 하기 위해서 예. 이런 거 하지 말아라는 게 있어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러서 그 조사하거나 면담했으면 면담하더라도 다 기록을 남겨야 되거든요. 예. 근데 기록이 지금 남아 있는 게 별로 없단 말이죠. 네. 이거야말로 이렇게 기록을 안 남겼다는 게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은 정황 증거인 거죠. 정황 증거다. 예, 조작 안 했으면 기록을 남기지 왜 굳이 예. 안 남겼겠느냐. 예. 그러네요. 뭔가 지금 그 안에서 딜을 하고 협박하거나 예. 아니면은 뭔가 회유하기 때문에 기록을 안 남기거든요. 회유하는 걸 기록에 남길 수가 없잖아요. 불법인데 큰일 나죠. 예. 야, 너 이거 진술하면 내가 너 예. 횡령금액 예. 줄여줄게. 아니면 지금 국외 그 재산 반출 같은 거 안 예. 하고 그냥 외국환 거래법으로만 기소할게. 예. 이런 것들이 예. 협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실제로 이상하게 기소했으니까. 예. 그런 과정이 싹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황 증거인 거죠. 이런 것들이 더 확인돼야 됩니다. 네. 전체 217번 아, 예. 소환을 했고요. 그중에 피신 조서가 작성된 것은 19건. 그러니까 그냥 나가서 대기 중인 것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이고 대기 안 하고 관련해서 실제 면담이나 네. 그 공범들끼리 만나게 하고 돌려보냈을 수도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기록이 다 안 돼 있을 거예요. 다 빠져 있을 겁니다. 이건 근데 그 박범계 장관 지난번 저희 프로그램 출연하셔서 인권수사 규칙인가 네. 뭐 이게 만들어져서 네. 이거 어기면 안 된다. 근데 이걸 어겼을 때 검사들이 뭐 불이익 받거나 없죠. 이런 없어요? 그 박범계 이거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박범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되게 원론적인 말씀이고 네. 검사는요 예. 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피의 사실 공표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냥 하잖아요. 예. 처벌 안 받잖아요. 사건 조작해도 처벌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유은상 사건 그렇게 난리쳐도 처벌 안 받잖아요. 영전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시원 검사는. 그렇죠. 그런데 공직기강 비서관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예. 법도 아니고 규칙을 어겼다고 불이익 받는다? 말도 안 되죠. 이런 아무것도 사건에서는 아니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의미가 예. 없어요. 오히려 예. 저들한테 이런 사건은 오히려 모든 규정 다 위반해서라도 결과물만 만들어 오면 너 영전될게. 이게 이 상황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김영일 검사 같은 경우에도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사건 또 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저희가 그 사실 뭐 평범한 시민들은 검찰청에 불려가서 조사받을 일 평생 한 번도 없죠.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민주주의 질서, 헌법 질서가 파괴되고 있고 이게 혹여라도 다른 차원에서 또 누가 어떻게 엮여서 문제적 상황에 놓일지 모르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굉장히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건데 저는 이시원 검사 얘기를 좀 여쭙고 싶어요. 네. 아 근데 그 전에 네. 이게 시민들한테 관련이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의미에서 있는데 네. 하나는 사법 시스템을 불신하게 돼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그렇죠.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지만 네. 예를 들어 사업하다가 정말 억울하게 당하면 형사고소도 해야 되고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거나 뭐 업무방해나 이런 거 고소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사법 시스템을 불신하면 내가 억울하게 이게 당해도 저쪽이 힘이 있으면 해봤자 안 돼. 근데 사실 그동안 그랬잖아요. 그렇죠. 유권 무죄, 무권 그러니까. 유죄. 예. 이게 사법 시스템이 신뢰를 못 얻으니까 예. 억울한 사람들이 호소를 못하게 돼버리는 이게 진짜 사실 민생과 직결되거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정관을 찾게 됩니다. 정관 비리를 계속 증폭시키는 굉장히 큰 시그널인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 평범한 시민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게. 생각해보니까 저도 예전에 한 20년 전쯤에 이제 사회부 기자하고 이럴 때 네. 억울한 사법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억울한 사법 피해자들이 대법까지 갔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으면 언론사에 이만큼 자료 싸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다 놓고 계속 얘기를 하면 또 이렇게 도와드릴 방법이 또 딱히 없는 네. 경우도 있고 뭐 그래서 사실 언론도 또 중요한 기능을 알려서 맞아요. 다시 그 사건을 좀 다시 들여다보게 하고 이런 측면도 필요하다. 제가 짧았습니다, 의원님. 아닙니다. 그래서 이시원 검사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사실은 영전한 케이스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류우성 사건의 당사자 아닙니까? 맞아요. 예. 네. 이런 사람이 공직기강 비서관 해도 돼요? 이 사람이 예.
이름은 시원한데 하는 짓은 영 아니었죠. 예. 그 굉장히 잘 나가던 공안 검사였어요. 예. 그 동기 검사들 중에서는 검사장 승진 1순위다. 그리고 잘하면 검찰총장도 노릴 수 있다라고 예. 굉장히 잘 나가던 검사였는데 예. 유우성 사건을 만나서 예. 저희한테 걸리는 바람에 예.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예. 검찰에서는 얘를 바보로 만들자. 검찰에서. 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처벌받아야 되잖아요. 알면서 증거 조작을 냈다라고 하면 처벌받는 거고 예. 몰랐습니다. 제가 바보였습니다. 국정원 직원한테 속았어요. 제가 바보였어요. 하면 징계로 끝날 사안이잖아요. 예. 바보로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징계로 끝났어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은 더 이상 검찰에서 잘 나가기 어려운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예. 그냥 공식 바보가 됐으니까 예. 검찰 내에서는. 예. 그래서 사실 옷을 벗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옷 벗기 전에 네. 좌천이 잠깐 됐죠. 네. 대구고검에. 그때 누구를 만났느냐? 윤석열 대통령? 거기서 만났어요. 대구고검에서. 예, 그래서 예. 원래는 공안검사와 특수부검사는 예. 서로 경쟁 관계라 별로 친할 일이 없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원래 공안이 잘 나가고 예, 특수는 항상 아니었어요. 2순위였어요. 예. 옛날에는 그러다가 이게 바뀐 거죠. 바뀌었죠. 특수가 예. 이제 잘 나가고 공안이 지금 거의 예. 손을 못 쓰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경쟁 관계라 그렇게 친할 이유가 별로 없는데 기수 차이도 좀 나고 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근데 그 대구고검에서 밥 친구가 됐다, 술 친구가 됐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저도 뭐 확인은 안 했지만, 근데 실제로 둘이 거기서 연을 맺은 거는 맞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대구고검 인연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면서 예. 데리고 온 거죠.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굉장히 예. 중요한 자리예요. 민정수석이 없어졌기 때문에 예. 공직기강 비서관이 사실상 예. 민정수석 전체의 역할을 담당할 정도로 중요한 일을 합니다. 예. 인사검증 관련해서도 공직기강 비서관이 사실상 역할을 했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용산 대통령실의 핵심 참모 중에 핵심이죠. 핵심 중에 핵심이다. 그렇죠. 게다가 검사 출신이니까 특수분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윤과 어려울 때 함께 만났던 끈끈한 정이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얼마나 믿고 뭔가 맡기고 싶겠습니까? 자, 최혜병 사건이 터졌는데요. 여기에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등장을 합니다. 네. 유재훈 법무관리관하고 통화한 사실이 좀 드러났는데요. 오늘 뭐 유재훈 법무관리관 공수처에 조사받으러 들어가는 장면 여러분들도 함께 보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이거 뭐 놀랍지도 않다 이렇게 SNS에 쓰셨어요. 왜 놀랍지도 않다고 보셨습니까? 이시원 검사는 이미 그랬던 사람이니까 사건을 진실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고 목적에 따라서 사건을 좌지우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그랬던 사람이 다시 가서 그 자리 가서 또 이 사건을 어떤 목적하에 망가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원래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렇게 비판이 많았던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이 굳이 데려갔단 말이에요. 임명했잖아요. 임명 강행했잖아요. 저희가 막 성명도 내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임명 강행했으면 왜 했겠습니까? 야, 중요한 순간에 또 그 일 해. 라고 데려간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사 사건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해요. 중요한 순간에 나를 방어하거나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수사를 하기 위해서 너는 그 역할을 해야 돼. 이미 잘했잖아. 막 걸리긴 했지만 그래 데려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또 걸렸어요? 이거 중요한 일을 또 한 거죠. 중요한 순간에. 근데 또 걸렸어. 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보면 그 VIP 경로설로부터 촉발된 이 최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서 지금 쭉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의원님의 머릿속에서는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이 사건의 얼개는 뭐다? 이렇게 아직까지는 뭐 내피셜이긴 하지만 저는 이게 윤 대통령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적어도 이 그 1사단장을 사단장을 책임에서 빼는 데 있어서 대통령이 책임에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대통령 경로 이후에 이 사건이 축소가 됐단 말이죠. 그것도 굉장히 무리해서 축소가 됐어요. 그리고 무리해서 축소를 하는 과정에 있었던 사람을 해외로 보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종섭 대사.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국방부 장관 했던 사람을 급을 한참 낮춘 호주 대사로 보냈단 말이에요. 1급 공무원에 불과한. 좋다고 가요. 왜 그랬겠습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맞은 거죠. 수사 안 받게 나가라. 이거 아닐까요? 당분간 나가 있어라 조용해질 때까지. 그 조폭들이 자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무리해서
사건을 덮으려고 할 때도 무리했고 덮은 이후에 수사를 방해하는 과정도 무리하고 있단 말이죠. 네. 이거는 채널A 사건의 수사 방해와 감찰 방해랑 좀 비슷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느낌 비슷해요. 그렇게 예. 흘러가는 것 같고 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예. 고발사주 사건이 있었고 예, 고발사주 사건에서 보면은 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과 예. 채널A 사건 예. 이게 다 거짓말이다라는 게 고발사주 핵심이었거든요. 예, 그쵸. 이런 것들이 있었고 장모 변호 문건이 있었습니다. 예. 사건을 덮으려고 했던 예. 되게 다양한 수단의 무리한 방법들을 했던 게 지금 아하. 그대로 대통령실로 옮겨가서 또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대통령의 관여가 직접 지시까지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묵시적 승인 혹은 묵인 정도까지는 충분히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네. 합리적 의심이 좀 되죠. 왜냐하면 네. 이시원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번도 머리가 되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된다는 건 장이 되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뭐 실무자? 그렇죠. 예. 공안 검사로서 실무를 계속했던 사람이지 장급이 되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뭔가를 조작하거나 하기는 어려워요. 특히나 예.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예. 비서관이면 장 자리를 했던 사람도 여기 가면 그 역할을 하면 안 되고 되게 몸을 낮춰야 되거든요. 지시를 받게 대통령의 되거든요. 뜻에 어긋남이 있어서는 안 되는 되죠. 자리가 그렇죠. 그런데 이런 무리를 했다고요? 예.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 중요한 순간에 이거 자기 휴대폰으로. 그러니까 이게 좀 검사 출신들이 이렇게 그 뭐랄까 조심성이 없어요. 그냥 막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폰으로 전화를 한 거야. 보통은 그 대포폰 또 만들어서 쓰거든요. 잘 나가는 검사들은. 예. 근데 그러지 않고 자기 폰으로 전화해서 남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조심성이 없고 예. 뭐 걸리겠어 혹은 걸려도 문제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걸려도 문제 없다니요. 지금 된통 걸린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요. 네, 그렇게 유재은 법무관리관 오늘 이제 공수처에 갔는데 이분이 국회 나와서 위중한 게 또 지금 확인이 됐어요. 어제 JTBC 보도를 통해서 네. 그 경북경찰청 간부가 네. 사실은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이러저러한 내용들을 나에게 요청했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수사기록 회수와 관련해서. 예. 이거 일단 첫 번째는 국회에 나와서 위증한 거. 이것도 네. 문제 아닙니까? 당연히 이제 예. 고발을 해야겠죠. 예. 그리고 법무관리관 여기도 이제 참모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장관에. 그렇죠. 근데 맞아요. 법무관리관이 왜 경북경찰청의 고위 간부에게 수사부장한테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수사기록 회수 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요. 특히 이제 유재훈 법무관리관은 네. 진짜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고 잘 아는 사람이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네. 최상병 사건은 국방부의 국방부의 수사권 자체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그거를 유재현이 처음부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군사법원법을 개정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군사법원법 개정할 때 그때 담당 실무자였어요. 예. 그러니까 그 관할권을 일반 경찰로 넘긴다는 거를 예. 처음부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면 무리하면 안 되는 걸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이후에 군 사망 사고, 성폭행 또 성범죄 그렇죠. 이 두 가지 사건에서 군 내부에서 수사하지 마. 바로 그냥 경찰로 민간 경찰로 넘겨. 당신들은 그냥 관련된 그 초동 기록만 확보하고 간단한 내용을 만들어서 이첩해 이거였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유재은 법무관리관이다. 네. 근데 그걸 다시 가져오려는 노력을 했다. 왜? 이거는 굉장히 큰 힘이 작동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할 거예요. 예. 게다가 이 경찰로 넘기는 거에 있어서는 재량 자체가 없습니다. 법상 재량이 없어요. 재량권이 무조건 없다. 넘기게 돼 있어요. 예. 재량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넘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고민하고 검토할 필요가 없는 사안인 거예요. 예. 국방부는 검토하지 마. 예. 국방부는 나서지 마. 그러니까요. 바로 이첩해 이거거든요. 예. 법에 그렇게 넣어놨어요. 예. 근데 이거를 뭐 다시 가져온다? 그것도 원본을 가져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사본도 아니고요. 네. 그리고 영장과 관련된 아무런 내용도 없고. 네. 여기저기 도처에 절차와 규정을 위반한 대목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 사건. 저는 이 사건은 당연히 이제 특검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서 뭐 네. 중요한 사실들이 조금씩 밝혀지고는 있지만 예. 공수처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으로 좀 보여져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실을 직접 수사해야 되는 사안이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의 관여 여부도 예. 수사 대상으로 넣어야 되는 사안이라서 조사는 할 수 있죠, 대통령을. 조사는 할 수 있는데 예. 관행적으로는 하지는 않죠. 예. 왜냐하면 형사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예. 법상 그래도 조사는 가능합니다. 예. 그렇지만
조사를 하지는 않죠. 예. 그래서 이거는 퇴임 후에 관여가 있다면 퇴임 후에 바로 뭐 조사를 다시 해서 할 수는 네. 있죠. 근데 대통령 부분을 남겨놓고 대통령을 조사를 만약에 못한다고 하더라도 네. 현실적으로 못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공범 여부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다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기소해 놓으면 예. 퇴임 후에 얼마든지 다시 예. 관여했다면 기소가 예. 가능한 사안이죠. 의원님 보시기에 누가 제일 처음 기소될 걸로 보이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종석과 유재현 이게 국방부 쪽이 먼저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 유재은. 네, 그쪽을 그다음에 먼저 이종섭. 예. 그쪽을 먼저 정리해야 그 다음 예. 윗선들이 예. 하나씩 넘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예. 수사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 기소도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예. 근데 아무튼 이게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특검을 가야 된다 생각하고 예. 만약에 대통령 관여가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가장 결정적인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봅니다. 결정적인 탄핵 네. 사유다. 예. 그래서 이미 총선 민심에서는 예. 이 대통령을 지금 이대로 두지 말자라는 네. 민심이 사실 많이 폭발했거든요. 예. 그러다가 마지막에 200석은 아니야라고 조금 이렇게 브레이크를 살짝 걸었긴 했지만 그래도 폭발한 민심은 대통령이 적어도 국정기조를 바꿔라. 네. 만약에 못 바꾸면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네. 라는 민심은 확인됐어요. 네. 그러면 이런 중요한 사안에서 네. 대통령의 관여 정도가 확인이 되는 것은 꼭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안이다. 일단 공수처에서 다양한 휴대전화는 확보를 해서 포렌식까지 맞춰서 관련된 내용들이 기사를 통해서 조금씩 나오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하려면 네. 압수수색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죠. 왜 안 할까요? 그러게요. 이게 공수처장도 아직 임명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공수처장이나 공수차장 그리고 또 이 대행 요 세 분이 다 공석인데 이분들이 들어오면 이 수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재훈 부장이 제대로 하려면 없는 게 낫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예, 맞아요. 예. 그렇긴 한데 이제 그래도 공수처의 처장이 어떻게 네. 보면 그런 외압들을 막는데 예.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예. 물론 지금 추천한 사람이 외압을 막을 대통령 때 부적절하다 뭐 이렇게 40년 지기 설이 또 있는데 친구다 막 그렇죠. 이렇게 예. 얘기하고 있어서 그런 예. 우려는 있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특검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예, 거고 특검. 공수처가 이거를 예. 끌고 가기 쉽지 않을 거다 예. 생각해서 좀 특검을 빨리 좀 진행해야겠다. 5월 2일 민주당 이거 본회의 열어서 통과시킵니까? 특검법? 저희는 그럴 계획이에요. 현재는. 그런데 아직 그 5월 2일 본회의 자체가 예. 확정이 안 된 상태라. 근데 의장님이 5월 4일 날 LA에 동포 간 다음에 또 가신다고. 네, 그렇게. 너무 자주 가시는 거 아닙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또 마지막까지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땡겨야 한다? 네. 근데 5월 2일 하시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민주당 의원님들이 좀 이렇게 의장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네. 저 의장실에 좀 가보시거나 저희가 이런 걸- 의장실 뭐 방문도 하고 의장실 앞에서 시위도 많이 했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별로 이제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서. 아 그래요? 사실 그래서 이제 다음 의장이 되게 중요한. 누가 해야 됩니까?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시면 수많은 이제 후보군들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시대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죠. 시대 과제를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해야죠. 시대 과제를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네, 된다. 예, 그럼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이제 의원들 혹은 당선자들 사이에 이런 얘기가 돈다라는 썰인데 예. 그 이제 가장 그 시민들이 원하는 후보는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신데 예. 이분이 당과 잘 협력 못하고 혼자 일방통행하고 독주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우려들을 의원들이 하고 있다라는 썰들이 좀 돌아요. 저도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예. 실드 쳤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예. 반박 논리를 예, 말씀드렸는데 원래 국회의장이라는 게 예. 하려고 하는 걸 못하게 막는 예. 이 힘이 센 거지 예. 혼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니 민주당이나 뭐 여당이나 이거 뭐 법안 발의를 안 해주고 또 통과를 안 시켜주면 의장이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국회의장이 되게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뭐 선거법을 예. 바꾸고 예. 뭐 헌법도 바꾸고 이거 예. 엄청 하고 싶어했거든요. 맞아요. 처음부터 계속 이거 해야 된다고 했는데 예. 안 호흡을 안 됐어요. 하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의장은 혼자 독주해서 뭔가를 해내지는 못해요. 대신에 하려고 하는 걸 막아설 수는 있죠. 예. 이 막아서는 힘이 큰 거예요. 예. 그래서 우려하는 지점이 예.
우리가 그동안 우려했던 거는 의장들이 또 안 할까봐 걱정인데 네. 추미애 전 대표는 안 할까봐 걱정은 아무도 안 합니다. 의원들조차도 예. 그 걱정은 안 해. 근데 예. 혼자 뭐 할까봐 걱정한데 예. 혼자 못 합니다. 예. 재밌네요. 이 정도 답을 예, 드리면 이제 알겠습니다. 알아서. 지금 뭐 후보 등록들을 대체로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예, 투표는 언제 합니까? 아직 안 정해진 것 같은데 예. 정해졌는데 제가 모를 수도 있지만요. 예, 예. 아마 그거는 새 원내대표 뽑히고 예. 그러면서 좀 진행될 거예요. 원내대표는 박찬대 의원으로 가는 거죠? 지금 끝까지 가봐야 알 것 같은데 후보 등록을 원래 하시려고 했던 유력한 분들이 뭐 다, 불출마를 예, 하셔서 선언하셔서 네.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최종적으로 후보로 되실지. 의원님 출마하십니까? 저요? 예. 할까요? 아니 살짝 고민을 했었는데 왜냐면 원내대표 출마. 예. 예. 왜 고민을 했냐면 예. 저는 이번 원내대표가 되게 중요한 원내대표다. 맞습니다. 예. 앞으로 4년 중에 가장 중요한 원내대표예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당대표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수도 제 있겠죠. 생각에 지금 그렇습니다. 제 그렇죠. 생각에. 예. 그러면 해야 될 것들이 꼭지들이 있어요. 맞아요. 뭐는 예. 반드시 해야 해야 된다. 된다. 예. 네. 이걸 나가서 세게 예. 주장하고 예. 그럼 언론이 열심히 받아 쓰겠죠. 예, 예. 그리고 예. 뭐 어차피 당선은 안 될 거니까 나중에 두 표 나오고 한 표 아니, 나오는 것보다 아니 세게 주장하고 왜 또 안 된다고 예. 미리 얘기하세요? 그걸 약속해준 누군가를 지지선언하고 끝낼까 이 생각을 잠깐 했었다가요. 네. 지금은 접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까지 알고 1분 남았네. 후보 등록하시려면. 아 그래요? 오늘 11시까지요? 11시까지예요. 서류 준비 안 됐나? 서류 준비 안 됐나? 지금이라도 잠깐 좀만 늦춰주세요. 네. 예, 하여간 지금 상황은 그렇다. 근데 진짜 중요해요. 이번에 22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그럼요. 예, 특검 전국 지금까지 이런 국회는 없었다. 네. 이렇게 많은 특검들 지금 보면 사실 의원님 검찰 그 디넷 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해주신 고발 사주 의혹 이것도 네. 특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뭐 제기된 여러 네. 종합 특검들, 뭐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것들, 뭐 등등등등. 그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당연히 특검들도 많고 네. 저도 그래서 막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예, 뭐뭐 해야 되는지. 진짜 많아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원내대표 중요하고 그다음에 네. 국회의장 중요하고 법사위원장을 가져오는 게 네.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예. 게다가 이제 이런 전략들을 쫙 초반에 끝내야 돼요. 네. 이게 길게 가면 안 돼요. 맞아요. 초반 전략이 네, 중요합니다. 초반 한 6개월 안에. 내에 다 끝내버려야 돼요. 맞아요. 예. 올해 안에 싹 다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예. 길게 가면 길게 갈수록 피로도가 쌓이고 맞아요. 민생을 팽개치는 국회처럼 돼버리거든요. 예. 그게 아니라 빨리 끝내버리고 완전 전환해야 됩니다. 예. 민생 국회 그리고 개헌을 위한 국회. 예. 예, 이렇게 좀 전환하기 위해서 초창기에 빨리 끝내야 된다. 그러려면 전략을 지금 잘 세워놔야 됩니다. 네. 저도 이제 특검 말고 또 굉장히 유효한 네. 아주 효과적인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그건 아직 지금 전략이니까 밝히면 안 돼서 예. 나중에 이제 그 현실화되면 네. 이게 되게 좋은 방법이었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예. 우리가 검사 탄핵했더니 네. 이거 역풍도 없고 괜찮네 예. 했던 것처럼 예. 그거만큼 그러니까요. 또 굉장히 괜찮은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아직은 꼭꼭 숨기고 예. 잘 그 수립이 되면 또 편의점에 오셔서 알겠습니다. 예, 단독으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좀 사실 검사 탄핵 되면 나라 망한다는 식으로 네.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맞아요. 안 망했어요. 그리고 문제 하나도 없고 그럼요. 그리고 문제적 상황이 되면 검사도 탄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검사도 똑같은 공무원인데 왜 처벌 안 받습니까? 잘못하면 처벌 받아야죠. 맞아요. 뭐 그 징계만 하고 끝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왜 그분들은 특별한 대접을 우리 사회에서 받아야 됩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의원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11시가 훌떡 넘어버렸습니다. 그러네요. 등록을 못했네 결국에. 큰일 났네. 등록을 못했네. 1분 지났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진짜 총선 민의가 되게 무서웠어요, 저는. 총선을 치르는 당내 경선 과정도 되게 무서웠고요. 야, 시민들과 당원들이 이렇게 무섭게 네. 못하는 정치인들, 혹은 마음에 안 들었던 정치인을 쳐내는구나 하는 그런 무서움을 느꼈는데, 그 무서운 민심이 이제 민주당을 심판하겠다라고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하. 진짜 민주당이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이 민주당 의원들이나 당선자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가고 있어요. 예. 우리 진짜 잘해야 된다. 예. 라는 그래서
조금 달라진 민주당이기 때문에 예. 22대 국회에서 초반에 정말 달라진 모습들을 그래서 조금 기대해 주시고 네. 또 응원도 좀 해주셨으면 예. 좋겠다라는 말씀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사실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번 총선 관통하는 민심은 윤석열 정부 심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사실은 개혁 입법들 많이 미진했어요. 네. 그런 개혁 입법들을 중단 없이 추진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이 대한야당 수권 능력이 있는 대한야당으로서 민주당이 확실히 일을 잘하는 정당이다. 이걸 국민들에게 각인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당부 말씀도 저는 좀 네.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전략 짜지면 꼭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네.